안녕하세요. A10 네트워크스의 한국 고객 여러분. 저는 A10 네트워크스의 한국 지사장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A10 네트워크스에서 전통적인 on-premise 기반의 네트워크와 최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상호 연결하는 데 있어서 보안이 확보된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제공하는 A10의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on-premise, 사내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환경 변화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 즉 ADC가 수행하는 역할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자는 A10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기술팀장을 맡고 있는 강재봉 상무입니다. 그러면 강 상무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A10 네트워크스 강재봉입니다. 본론에 앞서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 제공 모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 즉 ADC의 영향에 중심을 두고 소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모델에서 ADC가 수행하는 역할과 함께 A10 네트워크스의 ADC 솔루션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진화하는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적용 사례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토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였던 설문조사 및 응답에 대한 소개를 진행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청취자의 질의 및 응답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A10 네트워크스의 프로덕트 마케팅 팀의 시니어 매니저인 브라이언 맥컬리가 라이트 리딩을 통해 소개하였던 웹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A10 네트워크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10 네트워크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은 2004년에 설립되어 2014년 상장 기업이 되었으며 27개국에 850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72개국에 5천여 개가 넘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비스 사업자, 엔터프라이즈 및 웹 자이언트 고객에게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어플리케이션 보안, 그리고 대용량 나트 솔루션인 CGN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주제 발표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전한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위한 ADC의 역할에 대한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의 ADC의 역할이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모델의 진화 과정 및 변화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단순화된 두 데이터 센터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의 ADC 서비스 적용을 보여주고 있고 상단은 가상 ADC가 적용되어 실행되고 있는 퍼블릭, 프라이빗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모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리적인 ADC 및 가상 ADC 모두에서 실제로는 동일한 ADC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웹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 로드 밸런싱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헬스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 캐싱 및 웹 압축 등의 어플리케이션 가속 기능을 제공하며 SSL 오프로드 등 HTTP 트래픽에 대한 보안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웹 서버를 관리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리소스가 사내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있는지를 막론하고 두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모델에 있어서 ADC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클라우드 고유의 솔루션 환경으로 전환되더라도 전통적으로 ADC가 10년 이상 수행해온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모델을 모바일 서비스 환경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슬라이드에서는 클라우드 고유의 어플리케이션 모델에 대한 사례로 모바일 환경의 ADC 역할을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는 ADC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했던 기본 기능에서 더 나아가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라우드 모델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으며 또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가면서
소프트웨어 기반 가상화 환경에서도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들은 거의 모든 특정 웹서버에서 실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 또한 훨씬 뛰어납니다. 그것이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주요 이유이며 클라우드의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더 빨리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델로 옮겨가고 있으며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는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배포가 더욱 민첩합니다. 심지어는 어플리케이션 성능도 향상될 수 있으며 전송 지연 또한 낮습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모델로 전환하는 비용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다른 애플리케이션들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중요한 명백한 이유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모델을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민첩성과 자동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고려할 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전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의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오픈소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서드파티 개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많은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보다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가입자 레벨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 기회와 같은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분석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며 해당 내용 또한 오늘 세션을 통해 중요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을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클라우드 환경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의 이동을 고려할 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보안 과제들이 많이 있으므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돌아와서 보면 사내 데이터 센터, 그래 언프레미스죠. 프라이빗 또는 하이브리드 또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동시에 모두 실행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자는 상당한 투자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전환은 해당 사업자의 일정 및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도면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분명히 ADC가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그 때문에 ADC에 대해 논의할 많은 요구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트래픽 패턴에 대한 이해가 수행되어야 하며 클라우드의 트래픽 패턴은 프라이빗 및 퍼블릭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한 영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데이터 센터 트래픽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죠. 동적일 수 있으며 이것이 이러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트래픽 패턴이 모두 클라우드 환경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강화의 관점에서는 클라우드의 고려사항이 더 복잡해질 것이며 서드파티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입 또한 그 기회가 아주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책 기반 보안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궁극적으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관점에서 키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핵심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on-premise 그러니까 사내죠. 사내 및 클라우드 모델이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터페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통적인 ADC와 가상화된 클라우드 기반 ADC 사이의 서비스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분명히 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것이고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이 크게 확장되어서 사내 데이터 센터 단계를 거쳐서 클라우드에서도 서비스되고 있으며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상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과 관련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에 빠르고 간단하고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새로운 요구사항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또한 비즈니스는 민첩성과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장이 필요한 경우 확장이 용이해야 합니다.
IT 부서는 이 두 요구사항의 중립적인 측면에서 민첩성, 확장성, 그리고 보안을 위해 어떤 유형의 데이터 센터 구조를 사용해야 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 외에 사용자, IT 부서, 그리고 비즈니스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통합의 이점과 조직에서 기존 또는 사내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답은 기존의 자체 사내 데이터 센터 모델과 클라우드 기반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모델의 장점을 활용하여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두 환경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서비스의 설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현 시점에서 기업이 사내 솔루션에서 클라우드로 완전히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고 민첩성과 확장성만을 높이는 방안으로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 제공을 수용해야 한다면 사내 및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환경 모두의 이점을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 및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의 단일 아키텍처, 모놀리틱 아키텍처죠. 여기서 컨테이너를 활용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새로운 종류의 앱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데스크톱 프로세싱 및 어플리케이션 쪽, 그러니까 양 팀은 이제 앱 도구 선택에 있어서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갖게 되었고 해당 업무 관련 일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전달 방법 및 프로세스 구현에도 관여하고 있지요. 그리고 민첩성은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 및 개발 프로세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함에 있어서 아주 기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는데 운영 프로세스 및 전체 비즈니스 모델도 함께 배포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설계는 모놀리틱 구조에서 클라이언트 서버와 같은 3계층 개발로 변모해 왔으며 이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마이크로 서비스 및 컨테이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배포는 사내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으며 전용 하드웨어 ADC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작업에서 필요 시에만 임대하에 사용하는 인프라 기반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세스 또한 IT에서 멀어지고 해당 프로세스는 민첩성을 제공하는 DevOps 셀프 서비스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개발해서 바로 이제 오퍼레이션으로 적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개발자들은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또한 전용 어플라이언스 구매에서 소비 모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플라이언스를 미리 선행하에 도입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내 데이터 센터와 같은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를 비교해 보면 온프레미스 환경의 사내 데이터 센터는 IT팀에서 전통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팀의 민첩성이 제공되지 않고 셀프 서비스 기능이 없으며 자동화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요.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많은 어플리케이션 팀이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NGINX 및 HA 프락시와 같은 오픈소스 ADC 제품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그들은 해당 오픈소스 로드 밸런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분석 정보 수집 및 가시성 제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을 결합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의 전체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 밴드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통해서 IT 및 어플리케이션 팀이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을 대규모 마켓에도 실제로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NGINX 및 HA 프락시와 같은 오픈소스 기술에 기반한 순수 클라우드 구축 모델을 살펴보면 보안 및 가시성을 제공하는 추가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별도로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 사례로 우리는 넷플릭스와 우버의 예를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대규모 DevOps 팀, 직접 개발해서 이제 바로 운영에 적용한다는 그런 DevOps 팀과 개발팀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인 IT팀을 보유한 조직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및 비즈니스 관점에서 일반적인 회사가 이러한 유형의 팀을 구성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해야 할 일은 어플리케이션 팀에게 해당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온프레미스 사내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환경을 연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양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일관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에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다른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프레미스 사내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걸쳐서 일관된 어플리케이션 정책 적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적용 사례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첫 번째 설문조사 및 응답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를 통해서 언급하였던 주요 요점인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도전과 마이그레이션 원칙에 대한 청취자들의 생각을 조사한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의 세부 응답 항목은 확장 요구사항 관리, 보안 요구사항 관리, 정책 및 서비스 일관성 유지, 그리고 OSS, BSS 관련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설정입니다. 설문의 응답을 살펴보면 실제로 보안 요구사항이 58%였고 두 번째는 OSS, BSS 관련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설정이 21%, 세 번째로 정책 및 서비스 일관성 유지가 17%,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 관리가 4%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했던 결과는 실제로 다를 수 있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 않는 조직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한다면 온프레미스 사내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은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해당 요구사항들은 여러 다른 인프라 환경으로 이동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서비스 지원과 보안 뒤에 뭔가를 남겨두고 싶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ADC의 클라우드 적용 사례를 실제로 살펴볼 것입니다. 해당 적용 사례는 여러분이 클라우드 환경의 ADC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주요 클라우드 적용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클라우드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많은 적용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례가 등장할 것입니다만 저는 오늘 준비된 테스트 환경, 재복구 및 비즈니스 연속성, 어플리케이션 전환, 확장성과 작업부와 분산, 실시간 멀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등과 같은 중요한 소수의 사례만을 다룰 것입니다. 클라우드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조직 및 기업은 현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는 기업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채택이 50%에 가까울 것이라는 몇 가지 예측을 들었으며 이러한 통계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며 방금 전에 논의한 것처럼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을 이동하려는 조직 및 기업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중 현재 많은 도구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새로운 도구가 필요해질 수도 있으므로 그로 인해 이제는 복잡성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직 또는 기업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함에 따라 확실히 복잡성이 존재하며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보안 관리일 뿐일 수도 있지만 최종 목표는 민첩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모든 비즈니스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우리는 이 노력을 가치 있는 투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 공급업체는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원하는 조직 또는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과정에서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방금 언급한 보안 및 향후 제공될 서비스를 포함하여 안전한 응용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사전에 개발된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이전하려는 조직 및 기업에서는 보다 분산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구현할 것이므로 이러한 클라우드를 상호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레미스 사내 데이터 센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핵심을 보여주는 오픈스택 플랫폼과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통합은 분산된 서비스 환경과 리소스 활용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 내에서 클라우드의 채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지원과 하드웨어 도입 및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여전히 지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특정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는 미션 크리티컬하고 서비스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문제에 대한 염려 또는 관리 및 운영 프로세스가 잘 알려져 있는 이미 갖추어진 인프라가 있다는 사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전환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는 이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브릿지의 이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적용 사례는 준비 및 테스트 환경입니다. 스테이징 앤드 테스팅 인바이러먼트죠. 예를 들어서 멀티 테넌트 클라우드에서 실제로 하나의 프로덕션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할 시점을 결정하기 전에 퍼블릭 랩이 테스트 환경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참조하는 멀티 테넌트 클라우드 및 퍼블릭 클라우드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 서비스 제공망과는 별도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추가 장비 및 다른 시스템을 구매해야 하는 사내 데이터 센터, 즉 온프레미스 인프라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준비 및 테스트와 비교해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는 20 내지 30%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이는 실제로 개발자가 클라우드 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요. 저는 그래서 그들이 클라우드 내에서 근본적으로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수신하는 새로운 도구와 프로세스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실제로 클라우드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사내 데이터 센터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개발한 다음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사례에서 온프레미스 환경은 개발자가 프로토타입 및 이동성을 갖는 베타 버전을 개발한다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타 릴리즈는 초기 릴리즈에 대해 몇 가지 테스트를 수행한 후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푸시하려는 시점에서 클라우드 공급자를 찾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다시 적용 테스트를 해야 하며 전체의 완전한 릴리즈의 배포를 하기 전에 클라우드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빌드합니다.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함으로써 실제로 출시할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으며 초기 출시까지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다음 배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세스가 훨씬 더 쉬우며 비즈니스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적용 사례는 재난 복구, 디자스터 리커버리 및 비즈니스 영속성, 비즈니스 컨티뉴이티입니다. 기업은 재난 복구 및 비즈니스 영속성을 위해서 실제로 큰 비용을 들여서 재협 복구 사이트에 백업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기반 데이터 센터를 백업하는 데 사설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리적인 다양성을 고려해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과 같이 재난 복구 사이트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GSLB, 글로벌 서브 로드 밸런싱이죠.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액세스 리다이렉션, 액세스 리다이렉션을 통한 서비스 복구는 현재도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또 있죠, 현재 이미. 또한 재복구를 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데이터 센터 공간 및 전용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디맨드 방식으로 실시간 가상 호스트와 복제 및 생성을 통해서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백업 사이트에서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재복구 및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적용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적용 사례는 데이터 센터에서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고객과 얘기할 때 온디맨드 방식으로 필요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적용 사례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데이터 복제 비용과 지리적 중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먼저 고려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직접 전환하고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며 또 다른 사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언프레미스 기반의 사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대신에 클라우드 사이트로 응용 프로그램을 전환하거나 특정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복구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통한 재복구 사이트는 서비스 및 전용 재복구 사이트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에 비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일반적인 보안 정책 실행에 대해서만 판단해 본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 절대적으로 좋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애플리케이션 전환은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준비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복구 및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는 비용적인 관점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보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적용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의 효율적인 클라우드 전환 사례에 대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기존의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사내 데이터 센터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적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으며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단순한 전환을 통해 클라우드에 실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일 수도 있으며 대략 클라우드의 21%의 애플리케이션이 다시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환경에서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이 사내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의 일부 계층 및 구성 요소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드리는 적용 사례에서는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기존 데이터 센터의 방화벽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웹 프론트엔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이전의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웹서버로 접속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레코드 등 다른 모든 리소스는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 또는 사내 데이터 센터 내부의 백엔드 서버에 보관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은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한 것처럼 재작업해야 하지만 현재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를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비용 효율적인 구성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사내 데이터 센터, 프라이빗,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모두를 고려하여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분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웹 프론트엔드가 있는 고객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며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이런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민첩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적용 사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트래픽이 발생하는 웹 프론트엔드를 사내 데이터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여 다른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직접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에 따라 그 전환 효과는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보안은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일부 구성 요소인 웹 프론트엔드의 퍼블릭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소개하였으며 이 시점에서 실제보다 안전한 환경에 있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의 레코드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이 모델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서비스 스케일링과 워크로드 버스팅 또는 클라우드 버스팅과 관련된 또 다른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로드 버스팅은 사내 데이터 센터,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사전에 미리 정의된 컴퓨팅 용량의 임계치에 도달하는 시점에 퍼블릭 클라우드의 컴퓨팅 리소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추가로 사용한 컴퓨팅 리소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사내 데이터 센터에서 폭증하는 버스트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량을 확장하는 용도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은 현재 클라우드와 애플리케이션의 실제 설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일어난 복잡성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이긴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및 서비스 제공 업체 내부의 고급 IT 부서 및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이를 적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보았으며 앞으로 이 방식의 퍼블릭 클라우드 적용이 앞으로 더욱 보편화될 것이며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의 훌륭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클라우드 버스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 제공업체는 클라우드 환경 간에 애플리케이션이 이동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실제로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를 살펴보면 사내 데이터 센터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달되는 트래픽이 특정 컴퓨팅 용량 임계값에 도달하면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공용 클라우드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 투자를 초래할지 모르는 추가 장비의 구매가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서비스 제공업체나 솔루션 공급업체 몇 곳을 통해 실제 서비스가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매우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버스트 트래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리다이렉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퍼블릭 클라우드의 컴퓨팅 리소스 또는 추가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할 때만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 사내 데이터 센터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과잉 투자 없이도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슬라이드가 많이 지났습니다. 20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 슬라이드를 이제 받아들고 슬라이드 자체도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 클라우드 용어가 상당히 번역을 해놨을 때 한글로 바뀌어졌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영문을 그대로 이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슬라이드 20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우드 적용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전체적인 방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제를 살펴보면 실제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환경에서 오케스트레이션 및 서비스 정책 관리 및 분석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클라우드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솔루션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의 앱 딜리버리는 이 컨트롤러에 의해 집중화될 것입니다. 컨트롤러의 역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컨트롤러는 워크플로우를 시작하고 예측 분석 및 글로벌 서브 로드 밸런싱 정책을 제어하고 관리함으로써 특정 시간대 또는 지역 및 트래픽 용량 그리고 작업 부하와 같은 조건에 따라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기반으로 최적화된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기 소개된 예제에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의 웹 인터페이스와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세 가지 계층의 어플리케이션 티어를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학습 또는 프로그래밍된 분석을 기반으로 컨트롤러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 간의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작업 부하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많은 기능과 많은 양의 정보가 수집될 필요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특정 시점의 비용은 해당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런 모든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의 도입을 통해서 해당 정보를 학습하거나 적어도 이 정보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필요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아주 좋은 적용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클라우드 역할에 대해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강재봉 상무가 계속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 소개한 클라우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사내 데이터 센터,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ADC 애저 서비스입니다. 기업 및 조직이 클라우드상에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이동하는 이유와 이러한 사용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상 ADC를 신속하게 생성 또는 삭제하는 능력은 안전하고 탄력성 있는 어플리케이션 전달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서비스로서의 ADC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서비스로서의 ADC 모델은 기업 또는 조직이 서비스를 더 빨리 생성 및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서비스 환경으로의 트래픽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유연한 라이센싱 옵션에 정의된 사용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므로 투자 수익은 비즈니스의 해답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여기 웹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중 일부는 A10 네트워크스가 최근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를 개발하였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기반의 ADC 솔루션을 제공하는 앱시토라는 회사를 인수했음을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ADC 애저 서비스 솔루션은 라이트닝 ADS 플랫폼으로서 향후 A10 네트워크의 기존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제품 포트폴리오와도 결합될 예정입니다. 라이트닝 ADS 플랫폼을 기반으로 A10 네트워크는 이제 사내 데이터 센터,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라이트닝 ADS에 통합된 앱시토의 기술은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 및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진화하는 요구사항을 해결하며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모델로서 이 기술은 매우 쉽게 다시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앱시토 플랫폼을 라이트닝 ADS라는 이름으로 A10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포트폴리오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이트닝 ADS 플랫폼은 클라우드 컨트롤과 데이터 플레인을 분리하여 필요에 따라 각 플레인을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를 위한 별도의 테넌트 가입자가 셀프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그들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멀티 테넌트 및 멀티 클라우드 컨트롤러 기반 솔루션이며 이 모든 것은 NGINX를 기반으로 하는 경량 로드 밸런싱 트래픽 관리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및 컨테이너 환경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통합될 수 있는 성능 확장 및 축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DevOps 프로세스와 통합되어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및 일부 DDoS 방어 기능과 같은 보안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트닝 ADS 솔루션의 기능은 NGINX 및 HA 프락시와 같은 오픈소스 ADS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강력합니다. 라이트닝 컨트롤러는 본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프록시를 관리하고 지리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제공하는 프로세스가 훨씬 간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셀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팀이 실제로 자체 인프라를 가동하고 자체 정책을 적용하고 RESTful API용 솔루션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며 다양한 DevOps 도구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닝 컨트롤러는 가까운 미래에 A10 네트워크의 기존 vSunder ADC와 같은 제품을 관리하여 추가적인 고급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내 데이터 센터,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같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할 것입니다. 트래픽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이 솔루션은 레이어 4 상위 계층, 그리고 레이어 7 계층에 대한 트래픽 리다이렉션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테스트 트래픽과 프로덕션 트래픽을 리다이렉션합니다. 이 솔루션은 또한 대시보드를 통하여 심층적인 가시성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며 제가 예제로 보여줄 시점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성능 그리고 보안, 서비스 용량을 최적화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는 네트워크 계층 보안만을 제공하지만 라이트닝 ADS 솔루션은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보안, 즉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및 화이트 및 블랙리스트 기반 필터링, 그리고 서드파티 보안 시스템 통합을 지원하는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A10 네트워크의 현재 ACOS 기반 vSunder 솔루션과 함께 새로운 라이트닝 ADS 컨트롤러와 경량 프록시를 결합함으로써 A10 네트워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라이트닝 ADS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용 환경에도 문제없이 잘 적용될 수 있으며 라이트닝 ADS가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실제로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정책 및 보안은 매우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네, 이제 실제 멀티클라우드 아키텍처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기능들 중 일부가 적용된 실질적인 멀티클라우드 아키텍처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개념들입니다. 이 아키텍처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엔진인 중앙 집중식의 클라우드 서비스 컨트롤러에서 경량 또는 중량, 라이트 웨이트 또는 헤비 웨이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프락시를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 로드 밸런스는 다양한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API를 기반으로 자동화 및 개발 도구와 통합되어 모든 정책이 클라우드 상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실행되며 해당 정책들은 모두 클라우드 환경에 걸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관계없이 매우 일관된 정책들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보안 서비스가 모바일 클라우드에서 단일 단계로 구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식 컨트롤러는 멀티 클라우드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하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러는 클라우드 또는 사내 데이터 센터 내부에 구축될 수 있으며 고객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관리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일 또는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 능력의 테스트 또는 분리를 관리하는 기능도 수행됩니다. 따라서 멀티 테넌트 지원을 제공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의 개별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해서 다양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셀프 서비스 포털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어플리케이션의 작업 부하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생성하고 삭제합니다. 슬라이드 이제 23번인데요. 이제까지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개념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에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더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어플리케이션 관리 및 분석에 기반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인데요. 전체 생태계 파트너십과 서드파티 솔루션 업체와의 유기적인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살펴보면 유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부여되고 라이선스는 선불 또는 후불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 가입은 가중치 또는 사용기간 같은 특정 단위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유형을 기반으로 융통성 있는 서비스 도입 솔루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객이 과도한 투자 없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클라우드 포털을 통해서 라이선스 옵션에 따른 과금 및 서비스 제공을 작업 요구사항, 그러니까 프린트 워크에 따라서 ADC, AJ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또한 GSLB와 같은 글로벌 서브 로드 밸런싱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과 같은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에 필요에 따른 다른 서비스 또한 이 특정 모델에서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전송의 핵심 사항이며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미래의 어플리케이션 전송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실제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전송에 ADC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분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운영 관리 측면을 살펴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사내 데이터 센터를 포함하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멀티 클라우드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클라우드 또는 사내 데이터 센터 사이에서 애플리케이션 전송 상황을 식별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해당 운영 관리는 또한 다수의 장치 간 멀티 디바이스 로드 밸런싱과 같은 자동 성능 관리 및 업그레이드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트래픽과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면 응용 프로그램 제공에 필요한 만큼 동적으로 성능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중앙 집중식 정책 구성을 제공해야 하고 서드파티 타사 도구 통합을 위한 공개 API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자체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용량 계획, 예측, 그리고 기계학습을 포함하는 많은 분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실시간 마이그레이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분석 및 가시성을 제공하는 샘플 대시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제공은 클라우드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IT팀 또는 개발팀이 필요로 하고 적용해야 하는 툴들이 오픈소스 환경 또는 오픈소스 ADC 사용 환경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은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응답이 돌아오는 전체 사용자 응답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청 및 응답 매트릭을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컨트롤러는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 및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 통계와 성능 정보를 지리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전반에 걸친 어플리케이션 최적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어플리케이션 전체 성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련 문제를 이 슬라이드에 표시되는 것과 같은 패널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식별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인 용량 서비스 계약에 따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26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태계 에코시스템 통합과 파트너십에 관한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공급업체는 오늘날 오픈소스 옵션으로는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고급 기능 세트를 포함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오픈소스 구성 요소 및 DevOps 도구 또한 수용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 공급업체는 자사의 솔루션이 DevOps 도구 및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손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고객과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도구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환경의 통합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솔루션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함으로써 클라우드 및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합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 슬라이드 27번인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A10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A10은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을 오랫동안 제공해 왔습니다. 이미 사내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필요한 모든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멀티 클라우드 컨트롤러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이름이 좀 기네요. 고객이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A10 네트워크스의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하드웨어 오프로드 기능을 갖춘 고성능 물리적 장비와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이죠. VM 및 베어메탈 폼팩터의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A10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폼팩터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와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 즉 오픈스택 및 VMware와 같은 플랫폼과 통합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또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센츄리 링크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적용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제품을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서비스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라이트닝 ADS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서비스로서의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에즈 에 서비스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컨트롤러는 클라우드 환경의 리소스 풀과 개별 인스턴스를 실제로 관리해야 하는 클라우드 또는 사내 데이터 센터 등 어떤 서비스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경량의 NGINX ADC 프락시 및 보다 고급의 ADC 기능을 제공하는 ADC ACOS 기반 ADC 운영 업체를 위한 관리 기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한 API 기반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 확장성과 완벽한 관리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A10의 클라우드 비전은 사내 데이터 센터 또는 가상화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적용하기가 쉽고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A10은 비용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인프라 및 유연성 제공을 위한 멀티 클라우드 기능을 제공하는 관리형의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사내 데이터 센터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보다 쉽게 연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효율적인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및 라이트닝 ADS를 포함한 A10
포트폴리오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Q&A를 통해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Q&A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프레젠테이션 중요한 내용 중 일부를 이 슬라이드를 통해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환경과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인해 보안 솔루션 측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사례와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컨텍스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적인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보안에 관해 제 발표에서 소개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보안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사내 데이터 센터,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 정책 설정, 구성 관리, 그리고 분석에 관한 ADC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소개된 적용 사례에서 분명히 소개되었고 또한 이것은 공개 API 기반의 자동화와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으며 수동 프로세스를 실제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화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를 관리하거나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이 동반되어야 하며 API를 통해 실제 구현할 수 없는 부분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이 일부 재사용 기능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및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방법의 개념 하에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API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이 진화할수록 API가 더욱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데브옵스 도구 지원이 필요한 오픈소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API 진화가 더 중요해졌으며 실제로 데브옵스 도구 및 공개 API를 기반으로 많은 것을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베타 버전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고 분명히 ADC가 공개 AP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이 공개 API를 사용하여 촉진되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가지 ADC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들에게 융통성 있는 서비스 구축과 서비스 민첩성에 대한 가격 옵션을 제공하는 ADC 애저 서비스 및 A10의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의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였으며 클라우드 컨트롤러를 통해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이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사내 데이터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물리적인 제품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제공을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공공 클라우드의 장점과 실제로 필요할 때 인프라스트럭처를 지불하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가상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비스로서의 ADC라는 아이디어의 구현은 오늘날 그리 먼 얘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를 구입하고 라이센스를 적용하게 되면 고객이 물리적인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지불해왔던 비용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요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프레젠테이션의 요약을 마치고 두 번째 설문조사 및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 기반 분석 구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분석 가시성, 예측 학습 및 성능 모니터링 구현,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또는 사전 예방적 보안 실행을 구현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분석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청취자의 응답을 분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적용 사례들 중 하나로 돌아가 보면 확장성과 작업부와 분산이라는 적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적용 사례에서는 베타 버전에서 모든 준비 테스트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20에서 3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수 확장 및 작업부와 분산의 관심 분야인 비용 절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한 비용 절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도입 효과는 비즈니스의 특성에 따라 명백하게 달라질 것이지만
기업들의 과잉 투자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필요할 때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워크로드 버스팅이라 불리는 작업부와 분산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필요한 시점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향후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물리적인 장비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들의 생각이 어떨지 결과를 살펴보면 예상했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이 30%를 차지해서 넘버원이네요. 그리고 26%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예측 학습 및 성능 모니터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마지막은 사전 예방적 보안 실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관점에서 매우 놀라운 결과일지도 모르지만 성능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및 보안 실행 및 집행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완벽하지 않은 문제 해결 도구를 가지고 사내 데이터 환경에서 클라우드,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담당자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도구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제게 의미 있게 다가왔으며 특히 26%의 예측 학습에 대한 언급이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고려사항들을 살펴볼 때 제가 이전에 언급하였던 클라우드 컨트롤러처럼 애플리케이션 성능 정보를 수집하고 클라우드 적용 사례에서처럼 해당 정보가 매우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 집중식 컨트롤러가 더욱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예측 학습에 대한 응답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사내 데이터 센터 또는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될 어플리케이션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애플리케이션 성능의 종류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를 이해할 수 있는 예측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응답자 중 4분의 1이 예측 학습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오늘 발표 관련해가지고 청취자로부터 받았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 저희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A10 네트워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오늘 말씀드린 라이트닝 ADS 솔루션을 리뷰해 보시고 피드백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던 라이트닝 ADS 플랫폼의 보안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또 다른 몇 가지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셀프 서비스 포탈 및 클라우드에 배치되어 있는 컨트롤러의 보안 관련 우려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클라우드 컨트롤러의 클라우드 적용 시 보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며 보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상 로드 밸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해당 가상 로드 밸런스를 설정한 후에 어플리케이션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특정 시스템 로그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대한 접속 보안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클라우드 또는 사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컨트롤러에 접속할 때 필요한 보안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음 질문은 어플리케이션의 오류 관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행되는 환경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실패가 발생했을 때, 페일리가 발생했을 때 ADC가 로컬 데이터 센터에 있다고 가정하면 컨트롤러는 사내 데이터 센터 내의 자체 로컬 리소스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장애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언급한 중앙 컨트롤러 기반의 아키텍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중복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므로 어플리케이션 장애 발생 시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가상화된 로드 밸런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또 다른 별도의 로드 밸런스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분명히 클라우드 내에서는 논리적인 장애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업 로드 밸런스를 중복으로 사용하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여전히 모니터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가능한 클라우드 내에서의 페일오버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클라우드에서 일종의 대용량 볼륨 등의 공격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 같은 클라우드 내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특정 클라우드에 대한 액세스 문제는 해당 클라우드의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확인하는 컨트롤러의 리소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리다이렉트 하거나
사내 데이터 센터로 원복하는 것은 분명한 예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다른 적용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던 재해 복구 형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의 아키텍처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에 모든 클라우드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른 클라우드 또는 기존의 사내 데이터 센터로 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라이센싱 옵션에 관한 질문인데요. 유연한 라이센싱 옵션은 가상 ADC 컨트롤러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유연한 라이센싱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므로 해당 라이센싱은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서드파티와 계약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A10 네트워크스는 라이센싱과 관련하여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작년 4분기부터 라이트닝 ADS 솔루션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클라우드에서 자원 확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약 가능한 리소스는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AWS를 검토하든지 현재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제공에 대해 상당히 투명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서비스 옵션에서 발송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환경의 클라우드 공급자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기에서의 대략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다소 독립적으로 통합되기를 원하는지 퍼블릭, 프라이빗 또는 사내에서의 마이그레이션과 같이 서로 다른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원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종류의 변경에 대한 라이센싱은 고객이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웹 인터페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의 3티어, 3계층을 기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수정된 3계층의 레벨 중 어느 레벨을 변경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정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요소가 실제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얼마나 투명한가를 검토해야 하므로 여러분은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가장 적합한 공급자를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Q&A 세션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우리 세션에 참석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만간 다른 유익한 주제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